아, 지겹다 상록어. 그지? 안 지겨? 상록어 지겹지 않니? 진짜 많이 했잖아. 기억 안 나지? 음. 어, 상록어 정어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시작합시다. 상록어 갑니다. 정의는 사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말 못하는 친구 거의 없는데. 이 정의가 뭐야라고 하시면 미시? 10인노그죠. 아주 간단한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시 10인노그를 상록어로 하였느냐라고 하면 그 항상상자에 사용할 용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는 노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수체계가 10진법이다 보니까 미시 10인 노고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10의 지수승이 바뀔 때마다 10의 1승 그럼 두 자리, 10의 3승 그러면 세 자리, 10의 4승 그럼 네 자리 뭐 이런 식으로 10의 지수승이 바뀌어 갈 때마다 나 지금 뭐라고 그러냐? 1승이면 두 자리 그렇지? 2승이면 세 자리지. 나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자릿수를 표현하는 십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 10인 노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자주 사용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한 가지 팁을 더 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약속인데 우리가 미시 10인 노구에서는 밑을 생략할 수 있다까지는 뭐 다들 뭐 알고 계시는 거라 봐요. 사실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정의나 뭐 여기까지는 그냥 다들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다 그래 그래 알았어 넘어갈 정도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정도만 알고 상록어를 다 알았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록어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탁 숨이 막힐 듯이 이거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덜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어, 요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하는 거라고 써놓긴 하지만 사실 가장 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상록에 대한 가장 베이스. 일단은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우리 상록어 값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추정해 봅시다. 로그 1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로그 1은 얼마예요? 이건 다 알죠. 0이죠. 미시 10이지만 진수가 1이니까. 두 번째, 로그 2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상록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로그 2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까지 대답하면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문제, 그러니까 조금 풀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고 로그 2 얼마야? 그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얘 진짜 처음 배우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 로그 2 얼마입니까? 몰라요? 0.3010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 얼마야? 루트 2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로그 2 얼마야? 그럼 0.3010이 나오셔야 돼. 루트 2를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은 루트 2라고 하는 단위 자체를 주긴 해.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도 로그 2가 만약에 필요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면 주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어져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와 알고 있습니다 좀 달라. 그래서 로그 2가 얼마야라고 하시면 0.3010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로그 3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0.4771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값은 상용 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값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정도는 만약에 진짜 몰랐었으면 오늘 하루 정도는 계속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반복하면서 약간 미쳤다, 쟤 미친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암기하고 다니세요.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네 번째 로그 4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값부터는 이제 암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두 가지 값을 통해서 유추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로그 4는 뭐 보시다시피 2의 2승이니까 2로그 2란 말이야. 즉 얘한테 2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0.6020 이렇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로그 5는 처음 상록을 배웠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낚이죠. 로그 얼마야? 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하고 얘하고 더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로그 5를 바꿀 수 있는 조금 뭐 처음 봤을 땐 좀 신기한데 그 다음엔 그다지 신기하지 않는 로그 2분의 10이라고 생각을 해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로그 10은 얼마야? 그러면 1이잖아. 1에서 0.3010을 빼버리게 되면 0.699가 나오게 돼요. 여섯 번째 로그 6이 얼마야? 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되는 거죠.
6 자체가 2 곱하기 3이니까 진수 자리의 곱셈은 두 지수 밑이 동일한 로그의 덧셈으로 찢어낼 수 있다. 따라서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해보시면 0.778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로그 7이 얼마야? 라고 하시면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 없는데 알아보긴 할 거예요. 비워놓읍시다 잠깐. 로그 8이 얼마야? 라고 물으시면 로그 8은요 로그 2의 3승이잖아. 그럼 3 로그 2이기 때문에 로그 2의 3배 0.903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마지막은 아니겠네. 좀 이따 10도 한번 볼 거니까. 로그 9는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얘는요 3의 2승이니까 2 로그 3 0.4771의 2배가 된다 라는 뜻으로 0.9542 이렇게 됩니다. 자 최종적 로그 10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로그 10은 1 이렇게 끝나게 되죠.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잡아보려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를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로그 1에서 로그 2까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면 여기 진수 자리 녹색 동그라미 자리 들어가는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결과가 0에서 0.3010으로 바뀌었어요. 뭐 얼마 정도 차이 나요? 0.3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알 수 있죠 대략. 0.3 정도 커졌네. 두 번째, 그러면 2에서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라는 것도 역시 궁금했어요. 2에서 3으로 바뀌었더니 0.3010에서 0.4771로 커졌네.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커진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0.17 정도 커졌다. 17에서 18 정도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커졌어요. 진수 자리가 자꾸 커지니까 그 결과도 계속 커지고 있네. 0.477에서 0.6010 얼마 정도 커졌어요? 그럼 0.13 정도 커졌네.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0.13에서 0.14 정도 커졌네. 뭐 이렇게. 로그 4에서 로그 5로 얼마만큼 커졌니? 이것도 요만큼 커졌대요.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하시면 약 대략적으로 0.099니까 0.1 정도 커졌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네. 5에서 6으로 커지니까 그 결과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라고 하시면요. 0.7 정도로 보면 0.0778이니까 저기서 일로 올 때 대략 커진 게 0.078, 0.8 이 정도 컸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거는 뭐 없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로그 7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내가 지금 녹색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과들도 점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로그 6에서 로그 7로 커졌을 때 이 값도 0.7781보단 클 것이고 0.9030보단 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면 1:1 대응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우리는 함수까지는 바라보지 않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 특징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커질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0.3 이 정도 커졌었는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1로 커지는 값하고 여기서 1로 커지는 값 두 가지 중에서 누가 좀 더 클 거냐면 얘가 조금 더 클 거고 얘가 조금 더 작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만 인지하고 우리 일단 그 다음을 좀 봐봅시다. 로그 8에서 로그 9로 가는데 얼마만큼 커졌어요? 라고 하시면은 0.05 정도 커졌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로그 10으로 갔을 때 얼마 정도 커졌어요? 라고 하시면은 뭐 0.05로 볼 수 있는 0.04 정도 되겠죠. 마지막까지 커지는 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럼 아까 여기서 1, 2거기 이 다음 거 7을 건너서 8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커졌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걸 뺄걸랑?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냐면 0.12? 뭐 이 정도 나옵니까? 13 정도 나오겠네. 13 정도. 그죠? 네, 0.13. 0.13을 얘하고 얘로 쪼개어 보서 생각해 보면 0.13 정도를 두 개 좀 0.6, 0.7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건 0.6 정도 증가했을 거고 여기서는 0.6 그다음에 여기 0.7 정도 증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08, 07이죠. 어머 미쳤나 봐. 0.07, 0.06. 그죠? 이러면은 0.08, 0.07, 0.06, 0.05, 0.04
그죠? 뭔가 딱 보기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값에서 0.007 정도 증가시키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0.84 정도 되지 않을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0.78로 보면 0.78 더하기 0.7, 0.84, 0.85 사이가 아닐까. 이해하시겠어요? 실제로 상록표를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건데 실제로 상록표를 보고 계산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찾아왔걸라 이거? 얼마이냐면 0.8451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84하고 0.85 사이일 것이다. 정확하게 그 사이 값을 말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선생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 상록표 문제 풀려고 하면 보통 상록표 값 다 주는데 이거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돼. 근데 그 의문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건 단순히 상록표가 얼마냐라는 것을 알아달라 암기해달라는 의미 외적으로 상록표의 성질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표의 표를 정확하게 좀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록표의 구조, 그 상록표 값의 결과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냐고 생각해 보시면 1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상록표 혹시라도 보신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1.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난 숫자가 10은 없고 10은 들어있지 않고 9.99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점점 크게 만들게 되면 그 결과들도 점점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특징은 여기는 이 값을 봤더니 0보다는 클 것이고 노그 10이 1이 되니까 노그 9.9는 분명히 1보다 작은 값일 거거든. 즉 그 결과들은 0보다는 클 것이고 크거나 같을 것이고 1보다는 작은 값들이 쭉 적혀져 있는 값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그 9.99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 로그 9.99를 넘어가는 값들은 상록표 결과를 모른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상록표가 저기까지만 실어놔도 괜찮은가? 적어가지고 뭐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상록표의 성질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계산 얘기.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있는데 로그 x의 값이 0.7547이야. 당연히 저걸 외우고 다니는 친구는 없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7547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라는 거냐면 로그의 결과가 여기 x 자리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 자리가 얼마길래 이 결과가 7547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7547? 얘보다 크네? 얘보다 크네? 얘보다도 크네? 7781이니까 얘보단 작네? 그러면 x는 5보다는 클 것이고 6보다는 작겠네? 라는 것을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그 방법을 통해서 아마 대략적으로 x라고 하는 값은 5보다는 클 것이고 6보다는 작을 것이니까 5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용로그표의 정확한 구조의 첫 번째 이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는 왜 9.99까지만 나타냈을 것인가 하나와 두 번째는 요 사이에 있으면 그 x의 진수자리 값도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x자리에 들어가는 값의 제한을 없애버리고 전체 상록의 결과를 예측해보자 혹은 유추해보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정수자리 소수자리지. 세 번째인가? 아이고 미쳤나 보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정수 자리라 썼네. 잠이 안 깨서 그래. 진짜 안 깼네.
꺼져라.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몇 가지 테크닉을 알았다 하더라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막힐 때가 되게 많아. 이게 특히 예전에는 지표와 가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상록어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만 인지했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다 막힌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막히냐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상록으로 말하고 있는 수식들을 마치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한글로 읽어낼 수 있어라는 것을 했듯이 이 상록어도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식 자체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이항시켜서 연립해서 혹은 인수분해해서 나눠서 곱해서 이렇게 풀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조가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정형화 시켜 놓으면 로그를 써 놓으시고 녹색 네모 박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얼마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잠깐 노란색 네모 박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일단 우리는 어디까지 확인했냐면 이렇게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여기 있는 녹색 박스 값과 노란색 박스의 결과는 녹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의 값들은 여기는 이 값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입력이 되면 여기는 이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 즉 얘네들은 뭐 한다? 1대1 대응한다라는 거죠. 한 번도 여기 있는 값이 다른데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적이 없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단순히 1대1 대응만 하고 있느냐라면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냐면 녹색 박스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란색 박스의 값도 커지고 있다. 우리 이걸 함수로 얘기하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문과 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로그를 배우고 싶은 거지 로그 함수를 배우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다지 중요한 이유는 아닐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용 로그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얼마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다는 사실을 통하여 최종적인 목적은 이 결과의 값을 가지고 녹색 박스의 값을 유추해 보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근데 그 결과를 잘 곰곰이 뜯어보고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근데 선생님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이 결과가 노란색 박스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뭐 m 플러스 알파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과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의 값을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파트로 찢어 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는 녹색 박스의 값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빨간색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노란색 박스에서 녹색과 빨간색의 덧셈의 구조로 찢는 건 무슨 구조를 찢겠다는 거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결과가 소수일 수도 있고 혹은 분수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소수로 나타나져 있던 분수로 나타나져 있던 소수이던 분수이던 나는 저기 있는 결과를 반드시 두 가지 값으로 끊어서 볼 줄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정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끊어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수 부분이긴 한데 정수를 제외한 소수 부분이긴 한데 이 소수 부분의 값은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으로 끊어볼 수 있어야 돼. 왜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왜 상록어표를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만 나타냈을까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요. 로그 4.7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가 얼마야? 라고 하시면 이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대략 이 정도는 추정할 수 있어. 내가 아까 너한테 말해줬던 게 로그 2와 로그 3 값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값을 통해서 전체적인 로그 값을 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로그 4보다는 클 것이고 로그 5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로그 4가 얼마였어? 라고 하시면은 로그 2의 2배니까 0.602 보다는 클 것이고 로그 5는 얼마였어? 라고 하시면은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0.699 즉 여기는 이 결과는 0.601보다는 크고 0.699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갖고 그 값이 뭐 대략 정도 0.6 얼마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거 한번 찾아봤어. 얼마니까 0.6730이래. 뭐 예상한 값 나왔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로그 47.1은 얼마일까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이거 느껴지냐? 47.1이라고 하는 값은 상용로그표에 들어있지 않은 값이야. 읽어낼 수가 없다고.
그럼 사용로그표를 이용해서 47.1을 읽어내는 건 불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하시면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용로그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찢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로그 4.71 곱하기 10으로 찢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4.7이 하나 있을 것이고 로그 10이 하나 있게 될 것인데 로그 10은 우리가 알다시피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4.72는 방금 위에서 0.6730이라고 했으니까 이 결과는 얼마일 것이야? 1.6730 이렇게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그 471은 얼마야? 라는 거 역시 상로그표를 보면서 읽어낼 수 없는 값인데 굳이 상로그표에 없다 하더라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로그 4.7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분리시키는 게 가능할 것이고 로그 10의 제곱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4.72는 0.673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2.6730 되겠네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더라고. 아 그러면 나는 여기는 이 값 하나를 통해서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4710도 할 수 있을 거고 47100도 할 수 있을 거고 모든 값들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굳이 로그표에 여기는 이런 값들을 실어놓지 않았구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또다시 한번 곰곰이 뜯어보니까 이거 재밌네. 뭐가 재밌냐면 0.673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려면 여기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얘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2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수 자리 값이 4.71이 되는지 47.1이 되는지 471이 되는지가 나타나져 있는 거야. 여기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녹색 박스 값에서 변하고 있는 것들과 녹색 박스 값들 중에서 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왔을 때 여기서 일로 왔을 때 변하고 있는 것들은 이 숫자들의 자릿수가 변하고 있지. 얘는 소수점 왼쪽 자리를 우린 자릿수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4.72는 한 자릿수가 돼. 얘는 4.7 소수점 왼쪽 자리가 47이 될 것이고 두 자릿수겠지. 얘는 세 자릿수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우변에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주황색 값이 0에서 1로 1에서 2로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바뀌고 있지 않은 것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471이라고 하는 숫자 배열은 바뀌고 있지가 않더라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른쪽 결과 중에서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은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0.6730이라고 하는 이 소수 부분이 바뀌고 있지가 않더라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자 상용로그의 결과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끊어버렸을 때 우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값을 통하여 녹색 박스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데 녹색 박스의 값은 정수 부분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정수 부분은 정확하게 녹색 박스 값의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빨간색 박스는 이 녹색 박스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 값은 숫자 배열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요게 훨씬 더 너희들한테 실전적으로 많이 다가올 건데 선생님이 이 사이에 노란색 박스를 갖다 써놓은 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정수 부분과 빨간색 소수 부분을 구분시켜서 말려주면 애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보자마자 감을 잡아. 아 이거 분명히 자릿수하고 뭐 숫자 배열 갖고 얘기하겠네. 정수 자리 지표 갖고 뭐 어쩌고 얘기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오히려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애들이 많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 중에 로그 x가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이 식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 잘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미시 10이니까 x는 10에 2분의 3승이죠. 여기까지 얘기 잘하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감이 잘 안 온다는 거죠. x가 10의 2배, x는 10의 2배,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2분의 3승인데
10의 2분의 3승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온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볼 수 있었냐면 상용로그의 결과가 항상 등장하게 되면 이 상용로그의 결과는 단순히 지수의 꼴로 바꿔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값으로 쪼개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정수 부분, 하나는 소수 부분이야. 그러면 3을 2로 나눴더니 정수 부분은 1이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하시면 0.5 정도 되겠네. 여기까지 하시겠어?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정수가 될 것이고 0.5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까지 하시겠냐? 그럼 우린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x 자리에 들어있는 녹색 박스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황색 박스가 1이니까 x는 몇 자릿수겠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한 자릿수들 1.00부터 9.99까지 한 자릿수들은 다 정수 부분이 0이었어. 그리고 47.1 같이 두 자릿수들은 정수 부분이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1이니까 x는 몇 자릿수? 두 자릿수겠구나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0.5라고 하는 소수는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쭉 2번에 계산해서 로그 1부터 시작해서 로그 10까지 쭉 나열한 값들을 생각해 보시면 로그 3이 의미하는 게 0.477이었고 로그 4가 의미하는 게 로그 4가 얼마였으면 0.60이었잖아. 그럼 0.5라고 하는 소수는 이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대략 3. 얼마 정도 되는 숫자였을 거라고. 그러면 3. 얼마 정도 되는 숫자 배열이니까 뭐 이렇게 나갔을 것인데 여기는 이게 한 자릿수였으면 3. 얼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여기다 찍어서 30번대 숫자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렇게도 유추가 가능해요. 10의 2분의 3승이란 뜻은 10의 1승 곱하기 10의 2분의 1승이거든. 그러면 10의 1승은 10이라는 거 뻔하니까 10의 2분의 1승이 얼마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제곱해서 10이 된다는 숫자거든. 제곱해서 10이 되려면 33을 제곱하면은 1000이 넘어가 버리고 32를 제곱하면 32가 2의 5승이잖아. 그럼 얘도 1024니까 이미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31을 제곱하면 1000이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대략 3.1과 3.2 사이의 값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3.1, 3.2 사이에 있는 값에 10을 곱하니까 31. 얼마 정도 되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고3 학생이니까 고3 학생들한테 내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처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완전 오늘 처음 배우지라고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할게. 이게 음수 파트일 때는 달라져 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줄까? 네,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되죠 뭐. 예. 아, 오랜만에 배우니까 완전히 새롭니? 완전히 새로워? 아, 조금 새로워? 자, 그럼 하나 더 가봅시다. 그래도 감은 좀 잡혔니? 어떻게? 알겠어 좀?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자릿수까지 정리 다 하고 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건 알았죠? 내가 상응로그의 결과가 정수 부분이 이 녹색 박스에 뭘 결정한다? 자릿수를 결정한다는 거 알았잖아. 쉽게 확인해 봅시다. 로그 10이 얼마입니까? 로그 1이 얼마입니까?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그 10은 얼마예요? 그렇죠. 로그 100은 얼마예요? 그렇죠. 로그 1000은 얼마예요? 3이죠.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니까 짜증나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로그 x가 있는데 얘도 다 상용 로그야 지금. 이건 분명하잖아. 이 로그 x의 결과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잘 봐. 1이라고 하는 값은 몇 자리 값입니까? 하시면 한 자리 값이란 말이야. 10이라고 하는 값은 몇 자리 값이에요? 그럼 두 자리 값. 100은 몇 자리 값입니까? 세 자리 값. 1000은 몇 자리 값이에요? 네 자리 값이라고 지금.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까 전과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한 자리의 값이 0이고 두 자리 값이 1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10이 두 자리가 되는 첫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은 숫자는 다 몇 자리 숫자였겠어? 다 한 자리 숫자였을 거라고. 여기까지 다 한 자리 숫자였을 거라고. 10부터 시작해서 100이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첫 번째 숫자잖아. 따라서 100보다 작은 숫자는 다 몇 자리 숫자였겠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다 두 자리 숫자였을 거라고 여기서. 근데 걔네들의 결과는 두 자리 숫자의 결과는 다 2를 넘어가지 못한다야. 마찬가지로 100에서 1000으로 갈 때 1000이라는 숫자가 네 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거든. 그 얘기는 뜻은 100부터 시작해서 999.99999 나가고 있는 네 자리 숫자 되기 직전 여기 전까지는 다 2점 얼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정확하게 한 칸씩 차이가 나. 우리가 녹색 박스의 값과 정수 자리의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정수 자리 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우리 녹색 박스의 값의 자리가 한 자릿수구나 라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 근데 만약에 주황색 박스의 결과가 정수가 1이야. 그러면 녹색 박스가 두 자릿수구나 라는 것이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주황색 박스가 2가 나오면 아 여기는 세 자릿수구나. 보시면 얘네들이 마치 1만큼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그지?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1만큼 차이 난다라고 어설프게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1만큼 차이가 나긴 하는데 1을 더해줘야 될지 1을 빼줘야 할지 헷갈릴 때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결과가 이 정수 자리가 음수값이 돼버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1만큼 차이 난다 이 정도로 기억하지 마시고 반드시 뭘 기준으로 생각하시냐면 로그 2부터 로그 10까지 사이에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2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건 다 한 자릿수인데 그 결과가 0.3010, 0.4771, 0. 이렇게 정수 부분 0이 나왔었네 라는 사실을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 그리고 상응 로그가 뭐 자주 나오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또 가끔 훅 치고 들어와서 사람을 좀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때 오랜만에 봤더니 조금 뭐 이렇게 까먹거나 아니면 긴가민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로그의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거꾸로 가는 과정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지? 오케이. 두 번째는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정수가 음수인 걸 한번 찾아보려는데 그냥 단순히 정수가 음수인 부분 이렇게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반드시 필요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노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 노그 4.71 이거였거든. 이걸 또다시 한번 이용해 볼 거야. 얘 결과가 얼마입니까? 지금 0.6730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첫 번째로 변화시켰던 건 뭐였었냐면 얘를 47.1로 바꿔보고 얘를 471로 바꿔봤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로그 0.471 이렇게. 그리고 은근히 상식 없는 친구도 꽤나 있던데 한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되게 많아. 한 자릿수. 우리가 자릿수를 따질 땐 말이야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만 자릿수를 따져. 즉 오른쪽으로 나가는 건 어떤 숫자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자릿수라고 칭하잖아. 예를 들어서 12.47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자릿수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얘는 네 자릿수요가 아니라 얘는 두 자릿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소수점 왼쪽에 숫자가 써 있으면 우린 그놈을 자릿수로 파악하겠다 이거지. 긴가민가한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다? 뭐냐면 0이 등장했을 때 이건 숫자가 써 있는 거야 안 써 있는 거야? 안 써 있는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현재 0.471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자리 숫자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0.471은 자릿수로 따질 수가 없는 숫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고 하는 자릿수의 개념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고 하는 게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놈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함 이렇게 얘기해. 이해하시겠어? 만약에 또다시 밑에 로그 0.0471이라고 숫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숫자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함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우리 아까 전에 4.71을 가지고 47.1, 471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로그 47.1, 471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네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로그 4.71 값을 아니까 일단 가를 갖다 꺼내. 그리고 그 옆에 뭘 갖다 곱하면 0.47이 되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분의 1을 갖다 곱하면 되지. 그럼 노그의 성질을 해서 분리를 시켜보시면 노그의 성질을 해서 분리됐더니 얘는 얼마가 돼요?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로그 0.471은 얼마였어요? 라고 하시면 0.6730이잖아. 이해하셨어? 자, 그리고 여기 잘 봐. 얘를 좀 더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 마이너스 1 더하기 0.6730이니까 얘를 어디까지 계산해? 0.3270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이해하시겠니? 근데 잘 들어.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상용 로그의 값은 녹색 박스의 값을 이용해서 주황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의 값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황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 값을 이용해서 녹색 박스 값도 유추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였어. 얘네들이 1대1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무슨 특징이 먹혀야 되냐면 얘는 얘의 자릿수를 가지고 뭐라 해야 되고 얘는 얘의 숫자 배열을 가지고 뭐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시겠어? 지금 녹색 박스 자리에 들어있는 건 분명히 숫자 배열이 0.471, 471이야. 근데 소수 부분을 봤더니 어머 이 새끼 보소 마이너스 0.3270이라고 엄한 값이 나와버렸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상용 로그의 결과를 여기까지 정리하는 건 우리한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게 되는 거야. 아시겠냐? 그럼 어디까지만 가야 되니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얘를 계산하고 있던 과정 속에 봤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0.6730이 써 있잖아. 그럼 내가 현재 0.6730이라고 하는 소수 부분을 보면서 숫자 배열이 47이라는 걸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기 있는 저 값이 한 자릿수도 안 되나 보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가능하지. 이해하시겠어? 자, 하나 더 해보고 같이 공통적으로 볼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얘 역시 로그 4.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역시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서 찢어보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4.71이 있을 테니까 0.6730이 나오게 된다까지 하시겠어? 그러면 현재 이 0.6730은 빨간색 네모 박스 값에 부합하는 뜻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지.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 있는 이 결과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3270일 텐데 마이너스 1.3270이나 0.3270이나 다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분리시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분리는 어떻게 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요 기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양수해야 한다.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양수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해? 라고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1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멀쩡한 식의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앞에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빼주겠다라고 하면서 정수 부분을 결정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얘도 마찬가지지. 처음에 분리할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0.3270일 텐데 우리는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플러스 1을 줘서 양수화시키고 마이너스 1을 해서 정수화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됐음동. 자, 얘도 마찬가지다. 괜히 암기하려 하지만 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 그럼 얘는 또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마이너스 1은 한 자리, 마이너스 2는 두 번째 자리, 마이너스 3은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맞아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학생들이 그냥 대충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당부했냐면 그거 괜히 어설프게 암기하고 있어서 어설프게 적용시키다가 틀리지 마시고 순간 헷갈리면 반드시 로그의 값을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돼. 아시겠어? 로그 2가 얼마지? 그럼 로그 0.2는 얼마가 되지? 로그 20은 얼마가 되지? 로그 2는 0.3010 로그 20은 2 곱하기 10이니까 1.3010 로그 0.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0이겠구나. 아 그럼 얘네들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걸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 물론 제일 좋은 건 완전히 그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 상용노그람 파트가 참 애매한 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드물고 사실 뭐 좀 이따 어려운 문제 풀어보긴 하겠지만 매번 이렇게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미분과 적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요 앞에 있는 파트를 매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에 10문제씩 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빡세 공부해놓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해놓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얘를 다시 만났을 때는 거의 한 달 텀, 두 달 텀으로 계속 다시 만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아 뭐였더라 암기한 게 헷갈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마냥 두려우니까 순간적으로 그 순간 자기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